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정유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이 무너지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이 좀 원래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우리 시장이 커플링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우리 시장도 하락하는 커플링 증상이 나오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예, 괜찮아 보입니다. 왜 어제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이 보였죠. 네. 그러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3대 지수가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불구하고 네. 우리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예, 상승세로 마감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예, 좋은 모습 오랜만에 보여주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들 종목이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괜찮은 좀 모습 보여줬는데 어제 또 나스닥이 좀 그쵸. 1.6%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 봤을 때 코스피도 하락세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예, 지금 현재 소폭 상승세로 지금 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2포인트 이렇게 상승세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땡겼다가 이렇게 뺄 수도 있는데 일단 하락세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중간에 이제 43,000원까지 이렇게 갔다가 지금 그 언저리에서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65,700원으로요. 네. 예. 사실 67,0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주길 예, 바랬는데 네. 예, 67,000원 아니고 지금 현재 1%대 하락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더 뺄 수 있지 않을까.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3%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화웨이 관련해서 반사 이익 그렇죠. 받는다. 그래서 이제 수혜주로 조금 더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더 간다면 45,000원까지도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목표가를 한번 잡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정도 예, 단기적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시장은 좀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흐름 약하지만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흐름들 끝까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5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미중 무역 분쟁의 불안감은 그래도 아직 여전합니다. 이번 달 말에 G20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얘기 좀 나눠볼까요? 지금 일각의 시나리오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합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결렬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제 합의가 된다면은 G20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이제 이번 달에 있잖아요. 네. 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예, 일각에서는 이런 반응도 내보이고 있고 또 그때는 타결이 안 될 것이고 이번 연도 10월이나 내년 네. 3월까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그 11월에 재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는데 네. 워낙 이렇게 돌발 상황이 자주 이렇게 발생을 하다 나오죠. 보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사실 지난주 6월 2일에 이제 나온 뉴스 그 전에까지를 지켜보면은 전까지 지켜보면 중국이 화해를 하거나 대화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질 않고 뒷걸음질을 좀 친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불구하고 약간 6월 2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약간의 그 대화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또 다시 G20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부분적인 합의가 이렇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은 합의가 된다면요. 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쵸.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세계 증시가 뭐 일제히 상승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또 중장기 금리도 또 올라갈 것이고 모든 면에서 모두 우리 하락했던 종목들도 네. 일제히 상승 파동 나와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줄 텐데 그쵸. 결렬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결렬된다면은 뭐 일단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세계 증시 일제히 하락을 할 것이고요. 네. 중국의 이제 뭐 수출 같은 경우도 수출 부분에서 한 40% 정도 이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그 뭐 GDP 성장률도 한 뭐 1%대, 그 1.8%대 네.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위안화 같은 경우는 뭐 7위안을 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환율 대비 그 1달러에 대한 달러에 대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시나리오가 지금은 일단 두 개가 있잖아요. 네네. 전면적으로 타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예, 일괄적으로 다 미국이 수용을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봤을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이제 수용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네. 미국이 거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이 일단 자국 기업들을 이제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보조금 정책을 계속 이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금이 미국이 지원하는 보조금에 비해서는 훨씬 많다는 거죠. 예,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제 정치적인 면이나 뭐 사상이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조금 정책을 펼칠 때 이렇게 뭐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지금 강요를 하는 게 너희 인정을 해라. 너희 국가에서 지원금을 1,000억 달러 받은 거에 대해서 네네. 인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1,000억 달러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난처해지잖아요. 그쵸. 예, 자기들 자존심도 있고 예, 여러 부분에서 사상 부분에서 뭐 맞지가 않으니까 네네. 인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이런 그 지원금 감소 지원금을 아예 없애지 말고 그러면 좀 감소를 해라. 예, 지원금 감소 문제가 좀 타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죠? 그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한 문제. 네. 이 부분도 이제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수용을 해주면서 극적으로 조금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은 해보는데 네네. 사실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그쵸. 예, 뭐 분위기가 앞으로 또 좋아진다면 시진핑이 방한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을 것인데 네. 지금 분위기로는 아직은 그거는 조금 너무 서두른 것 같고 예전에 일전에 제가 시진핑 방한 관련주 만들어서 네, 한번 맞아요. 예,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또 바뀌었거든요. 시장 네.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근처에 가서 또 분위기가 바뀐다면 네. 제가 다시 그 종목들을 가지고 예, 말씀을 또 한번 다시 드릴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고요. 또 무역 전쟁이 이렇게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그렇군요. 그다음 미국.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에서도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받죠. 예, 네. 일본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예, 제일 타격을 많이 받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 예, 아시아, 그다음 일본, 네. 그다음 유럽. 그다음 세계 전체 증시 이렇습니다. 네. 네, 세계 전체. 그래서 이런 순서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참 힘들다 그쵸.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런 미국 같은 경우도 좀 힘든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렸죠. 네. 뭐 이제 미국 화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만약에 뭐 매출이 급감이 되면서 그쵸. 그러면은
일자리 부분에서도 예, 논란이 또 다시 네. 일어날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제재 대상 품목 예, 중국 제재 대상 품목의 이제 대미 수출 흐름을 한번 보니까요. 네. 네. 이게 사실 지난해 7월부터 해서 세 차례 거론이 됐어요. 네. 그 무역 관세에 대해서 세 차례 언급이 될 때마다 조금씩 흔들리면서 마지막에 7, 8, 9월 달에 네. 한 번 더 언급될 때 예, 될 때 그때 이제 급락을 하는 이제 수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위안화 저하 폭도 커지고요. 그럼 증시 자금이 이렇게 유출되면서 우리 지금 뭐 채권이나 금이나 또 뭐 비트코인 쪽으로 네. 자금이 이렇게 몰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저런 걸 다 체크를 해서 네. 부분적으로 합의가 될 것이다. 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가 또 전략을 짜봐야 되는 거고요. 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전략을 짜봐야 되는 거고 네. 또 뭐 부분적인 합의가 아니라면 그 만약 이번에 타결이 안 되고 장기화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러면 장기화 된다면 뭐 계속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안 좋아질 것이다. 네. 전망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 증시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이 오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듯이 미중 무역 분쟁의 키워드가 바로 화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화해일까? 또 트럼프가 왜 화해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 미국이요. 중국을 굉장히 지금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중국이 5G에서 장악을 하다시피 하니까 이제 미국이 이런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네. 이제 치고 올라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화해를 비롯해서 뭐 68개의 자회사에 대해서 거래 중단을 그쵸. 해라고 요구를 했죠. 네. 예, 그리고 뭐 미국의 산업보안부가 이제 수출 관리 규제 품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네네. 미국과 제3국 기업도 이제 중국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쵸. 예, 중국과 거래를 하면은 이제 그 규제 대상에 이제 속하게 포함이 되니까 되죠.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구글도 그렇고 또 영국의 암사 네. 또 뭐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 애플 뭐 등등등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래 중단을 한다 네. 얘기를 했죠. 중단 선언을 했는데 일단 미국이 너무 견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중국 쪽에서는 나름대로 자국에서 그러면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당장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자국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거든요. 뭐 앞서서 90일 정도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단발성으로는 또 우리 증시에 살짝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예, 뭐 반등을 줄 수 있는 살짝 그런 요인이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뭐 다른 대책을 세울 때까지 네. 그런 유예 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지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은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단발성으로 끝났는데요. 일단 뭐 마이크로 SD 카드나 와이파이 같은 데서도 화해를 내쫓고 있고요. 그쵸. 내쫓았고요. 사실 5G 시장에서 뭐 중국이 이제 보유한 특허 기술이 네. 32%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이 인터넷을 개발을 했고요. 또 뭐 3G나 4G 같은 데서는 사실 굉장히 세계 1위 나라입니다. 근데 네. 5G에서 조금 늦어졌어요. 그쵸.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인텔 같은 경우에서 인텔이 뭐 이렇게 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특허 소송 관련해 가지고 뭐 4월까지 5G 모멘텀 관련된
그 반도체 칩 설계가 이제 많이 늦어지면서 네네. 그 관련된 쪽으로 미국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네. 중국 정부처럼 5G에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5G 인프라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네. 예, 뭐 그 인프라의 독점 사실 그 인프라 독점을 했던 그 컴캐스트나 뭐 버라이전 또 AT&T 같은 뭐 광 케이블 시설을 거의 깔지 못했어요. 그쵸. 그런 기업에서도. 뭐 그러면서 이제 뺏겼죠. 아무래도 네, 뺏겼죠. 5G 시장을 뺏겼죠. 예, 뺏겼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시 뭐 가져오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요 5G 접근 가능한 인구가 1,2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은 더 많죠. 2억 명 정도라고 네. 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되나요? 0.5%밖에 안 되는 0.5%인가요? 뭐 진짜 뭐 얼마 안 되죠. 이제 시작하는 네.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얘기를 하는 게 뭐 한국 시장의 접근성을 개방을 시키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됩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4G에서는 거의 그 뭐 특허 기술 같은 경우에 한 1%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특허 기술은 1%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점유율이 32% 5G에서 그러니까 4G를 포기를 하고 바로 5G 사업에 이제 뛰어든 거죠. 네. 그 이제 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히토류 같은 지금 제재 카드도 카드를 좀 갖고 쓰고 있고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다른 얘기지만은 뭐 히토류나 마그네슘, 구리 같은 뭐 제4차 산업혁명 관련된 41의 원소가 있는데요. 네. 뭐 그중에 뭐 2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이게 보유량이 세계 1위라고 해요. 예, 그에 또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 네. 우리가 히토류 같은 경우 반도체에 그쵸. 쓰이고 또 이런 그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소가 또 17개 중에서 9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시즌 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봤지만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히토류뿐만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게 시발점이 돼서 미국이 지금 뭐 화웨이만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하이크 비전 같은 CCTV 그쵸. 업체도 지금 뭐 타겟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기업이 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유독히 5G 시장에서 네. 시장을 이렇게 낚아채려고 하나. 미국이 사실 군사적인 부분은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예, 여태까지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는 5G가 있다면은 이제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반대가 중국과 미국이 반대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5G 가지고 우리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첨단 시설이 뭐 첨단 그 무기가 생기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중국이 강성해지니까 치고 나오는 것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5G 독점을 하려고 이렇게 중국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더 보면은 그렇고 또 결국에는 이렇게 그래서 테크 전쟁으로 무역 전쟁과 네. 테크 전쟁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뉠 것이다.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그냥 일부분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테크 전쟁으로 하이크 비전 같은 그런 기업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네.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도 논란이 되면서 거론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좀 시발점에 부족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예. 네네. 5G 주도권이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화웨이 제재를 했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화웨이 제재가 진행이 되면서 이 국내 수혜 기업으로 삼성전자 등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또 삼성전자 외에 다른 업종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수혜주는요 짧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사실 네. 뭐 수혜주라고 해서 무조건 가지는 않고요. 삼성전자 사실 수혜주 맞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네. 또 뭐 SK텔레콤, 음. 사실 KT나 LG U+, 네. 다 이제 수혜주는 맞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LG U+에 비해서 사실 5G 속도가 2배 정도, 2배 가까이 빠르거든요. 네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뭐 SK텔레콤을 더 많이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강조를 해요. 화웨이 관련해서 뭐 LG가 LG U+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네. 뭐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이제 잠깐 삼성전자는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삼성전기 차트 한번 보실게요. 삼성전기 차트부터 볼게요. 네, 뭐 일단 삼성전기는요 지금 한 41,000원, 42,000원 자리가 맥점이에요. 지금 네. 일봉으로 봤을 땐 그렇고요. 예, 42,000원, 41,500원 정도가 예, 지지를 해준다면 네. 뭐 보유하신 분들은 좀 가지고 계시다가 뭐 5만 원 정도 왔을 때 뭐 1차적으로 뭐 매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지수가 계속 뭐 빠지게 되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이렇게 뭐 흐름이 약세를 보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별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무조건 뭐 이게 수혜주다. 그래서 지금 저점이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아니고요. 네. 어떤 종목을 잡으실 때도 개인분들은 대응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예, 뭐 단계적으로 뭐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라고 예,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또 SK텔레콤 한번 보실게요. SK텔레콤도 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네, SK텔레콤 보면 오늘은 2%대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네.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지금 28만 5천 원이죠. 예, 29만 원 언저리까지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지금 많이 하락했죠. 많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뭐 23만 5천까지 빠졌는데 그리고 단기 반등하면서 26만 5천 원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다시 뭐 지금 자리에서 25만 원 근처에서 지지해주면서 잠깐 이제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네. 이 종목도 뭐 한 25만 원, 예, 25만 원요. 단기적으로 25만 원 정도 보시면은 25만 원에 잡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이렇게 잡기는 그렇고 저라면은 한 23만 원 정도 왔을 때 한번 1차적으로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사실 제가 종목을 드릴 때는 굉장히 뭐 종목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올랐을 때도 그냥 드려요. 그런데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은 크게 재미는 없잖아요. 그쵸. 사실 10% 벌려고 5%에서 10% 벌려고 들어가는 종목이고 뭐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참 좋은데 네. 개별 종목들이 더 흐름이 파동이 잘 워낙 나오니까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하죠. 예, 네네. 움직이 둔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네. 자, 저희가 수혜주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텔레콤까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중국과의 협상, 뭐 따질 게 많은 우리나라 입장인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죠. 예, 행동을 똑바로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예, 중국도 우리가 5G 시장 너희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네. 난감한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그쵸. 태기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 이제 우리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떻게 입장을 난항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네네. 뭐 그 친화 정책을 내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붙어서요. 네. 이렇게 되게 뭐 정치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하, 봤을 때는 네. 예, 뭐 얻어가는 거 어차피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한들 뭐 일본이 그렇게 붙은들 아베 총리가 그렇게 옆에 와서 이렇게 간지럼을 태우면서 이렇게 붙은들 자기가 챙길 건 다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국의 그런 이제 뭐 반도체 사업이나 여러 가지 뭐 삼성전자와 LG를 생각해서라도 예, 우리나라 사업을 기업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중국에 조금 더 중국과 조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붙잖아요. 중국에 붙으면은 2017년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2017년도에 우리 사드 보복으로 그 피해가 거의 많이 컸죠.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뭐 중국 소비 관련주를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 흐름이 좋지 않은 건 사드 영향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또 장기화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치를 보면 8조 5천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예, 8조 5천억인데 만약에 또 이번에 우리가 미국에 다가서게 되면 미국 편에 서게 되면 이제 제2의 사드 보복이 또 그럴 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롯데 면세점 관련해서 뭐 이용도 제한할 것이고요. 또 뭐 크루즈 여행이나 뭐 온라인 상품 같은 그런 규제도 여행 관련해서 이제 규제도 또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또 다시 중국과 한국 간에 이제 굉장히 또 얼겠죠. 이렇게 겨울이 오면서 또 관련주도 일제일 또 하락을 할 거고요. 사실 요즘은 중국 시장이 하락하는지 우리나라 증시가 9시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 증시가 10시 반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만 볼 수가 없고 중국 시장이 10시 30분에 카운트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장이 열린다. 제2의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살펴봐야겠죠. 네, 그러면서 참 그게 참 난해한 입장이고요. 만약에 미국 편에 우리가 서게 되면 자동차 관세 그것도 있고 저희 미군이 좀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문제도 사실 자국을 위해서 미군이 주둔했는 그거를 빼지 나가라 한다고 나갈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돈을 버는데 뭐 뺄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또 거기 자동차 관세에 뭐 25% 부과 가능성 그리 당연히 부과를 하겠죠. 그리고 또 원화 절하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원화 절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뭐 상계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원화 절하에 대한 뭐 상계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또 사드 때처럼 뭐 미사일을 설치를 해라. 그리고 또 뭐 해상 크루즈 뭐 핵미사일 관련해서 또 설치를 해라. 이런 압력을 계속적으로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답을 솔직히 누군가 알려줬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또 뭐 수혜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말씀드리기 그런 게 그 수혜주라고 해서 수혜만 받는다고 단기적인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른 가시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기회 요인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기회 요인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다만 어느 5G 관련해서 이제 기회 요인이지만 어느 쪽에 서야 될지는 참 힘들죠. 그걸 참 누가 진짜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자, 앞서서 이제 정유진 전문가께서 관세 얘기도 좀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미국이 이제 얼마 전에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국에 이어서 멕시코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가 가장 불안하고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어떤 영향이 또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네, 사실 그 멕시코에 대해서 5% 관세를 왜 부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지금 입장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 재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관세를 부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번 달 10일부터 해서 매달 이렇게 5%까지 5%씩 이제 추가로 관세를 하면서 중국과 동일하게 25% 나중에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죠. 그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사실 나스닥도 이제 뭐 하락을 했죠. 했고요. 1%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자동차 수출 부분에서요. 자동차 부품과 이제 완성차 부분에서 일본과 유럽이 그 멕시코를 우회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일본과 유럽 또한 이제 타격이 있죠. 받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뭐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뭐 인플레이션 CPI 지수도 올라갈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또 일부 경제계에서는요 소송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참 좀 황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도 피해를 보지만은 미국의 그 중산층에 대해서 훨씬 더 충격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 뭐 그날 그 지난주 봤을 때 지난주 뭐 금요일인가요? 봤을 때는 이제 골드 마이너 인덱스 지수가 4%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멕시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안전자산 심리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한 5일 정도 지속되면서 이것도 시장의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됐고요. 지금 약간 분위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바뀌고는 있어요. 바뀌고는 있고 우리 증시가 잠깐 코스피 잠깐 볼까요? 지금은 3%대 하락이고요. 아니 3포인트 하락세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0.95% 이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깊은 하락이나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뭐 그런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뭐 10년물이랑 2년물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일단 0.15%에서 한 0.19% 정도 상승한 부분도 이제 엿보이는데 뭐 일단 멕시코 관세 부과하면서 전 세계 이제 시장이 약간 출렁거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거 단발성으로 끝나야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까지도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그 부분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결국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죠. 모든 뉴스가 단발성으로 끝나지가 않으니까 확대가 되니까 그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봤을 때는요. 어제 이어서 오늘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음 이번 주 경제 지표들 발표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 뭐 종목들도 한번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다음 주에 선물 만기 옵션 있죠. 선물 옵션 만기가 있죠. 그날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주시해야 되고요. 그때까지 보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유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유진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좀 살펴볼까요? 예, 오늘도 딥싱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장 상황 잠깐만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부로 좀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여주시죠. 네, 자, 요즘 시장 많이 힘들죠. 그쵸. 예, 많이 힘들어서 언제 반등하나 네, 기다리고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어제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신호가 매수 쪽으로 사이드 전환되는 신호가 어제 나왔고요. 예, 오늘까지 이제 이어지는 양상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신호에서 약간 국면 변환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노출됐다라고 하는 측면 한번 일단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대형주 장세 쪽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사실 시장을 많이 이끌어줬었죠. 네, 그러면서 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앞서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국면입니다. 국가적으로 저평가 국면이고 네. PBR 0.85 정도 부근에서 계속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2,000선을 뚫고 내려가기가 만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상방 쪽으로는 굉장히 올라가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장 설명드리면서 드릴 텐데 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장기간 하락 구간이 있었죠. 그 이후에 상승 구간이 접어들게 될 경우가 이제 전반적으로 앞서서 살펴보게 되면 지난 10월 같은 케이스가 그래요. 예, 10월 같은 케이스가 하락 국면을 이어온 이후에 상승 국면이 전환되었지만 사실 상승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 상황에서 대부분 시장은 횡보 국면이 유지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포인트 내외에서의 횡보장이 있었는데 이번 장도 현재 있는 밸류에이션 측면과 현재 시장에 노출되어 있던 악재 부분이 또 상당 부분 노출됐다는 측면을 봤을 때 당분간 이러한 추세 전환 국면이 박스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일단 있을 것 같다. 네. 예, 그러한 국면 자체가 딥싱크 쪽의 수익 부분에도 다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대형주의 일부 종목으로 지수를 방어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종목 선별이 또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당분간 딥싱크 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딥싱크 현황 차트로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예, 딥싱크 현황 차트로 한번 가보죠. 자, 딥싱크 현황 차트 뭐 말씀 드리기 전에도 보이시겠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네. 예,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현재 4월 말에 있었던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마감이 됐는데 대략 20% 정도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마감이 20%고 시장과의 괴리를 보면 시장이 약 8% 정도 밀렸기 때문에 28% 정도의 그쵸. 격차를 낼 정도로 네.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4월장 굉장히 좋았고 5월달 들어오고 6월달로 오면서 약간 양상은 바뀌는 양상이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히 내부적으로 보도록 하죠. 네. 자, 내부 상황을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5월 달에 들어오면서 시장은 약간 반등 국면을 주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그 딥싱크의 포트폴리오 수익은 이제 시장과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게 패턴이죠. 네, 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 상승을 하고 외국인들의 maybe 뭐 간헐적으로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주로 지수를 방어하는 형태가 되고 종목들은 그닥 재미가 없다라는 걸 의미를 네. 해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이러한 뭐 최근에 이제 5월 후반부터 초까지는 약간 좋고 약간 나쁘고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시장 수익률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포트 관계가 현재 장분위기에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단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추세 전환될 경우엔 네. 또 이제 수익률이 좋아지는 양상이 그쵸. 나오겠죠. 예,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간격은 좀 좁혀지는 상황.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현재 뭐 딥싱크 쪽의 현황은 썩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최근에 되면 이제 만기가 다가오는 게 이제 5월 초에 들어오는 게 이제 만기 정도가 다가와요. 그쵸. 예, 그 상품 하나 잠깐 볼까요? 이제 5월 7일 정도에 나온 상황의 수익률을 보시면 네. 뭐 5월 7일 이제 거의 만기를 앞둔 케이스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뭐 시장 하락할 때 전혀 정반대로 움직였네요. 정반대로 움직여왔고 대략 한 13% 정도 수익을 내면서 아마 이제 마감이 될 겁니다. 딥싱크 같은 케이스는 특히 스마트 모멘텀은 최근에는 이제 20일에 튜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을 보유하고 이제 포지션을 털게 되는데 시장 대비 훌륭한 성과를 내고 대략 한 20% 정도 격차를 냈는데
포트폴리오 수익으로 한 13% 정도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5월달 초에 들어간 서비스 받은 그 포트들 수익률이 굉장히 네. 안정적이어서 이후에 받게 되면 이제 뭐 6월달 초에 이제 또 포트가 연장선으로 또 이제 포트가 리밸런싱 되면서 재구성이 될 텐데 뭐 워낙 그 밸류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쌓이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두 번째도 진입하는 종목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자, 시장은 대형주 위주로 좀 방어하는 모습인데요.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딥싱크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모습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이쯤 되면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볼까요? 그렇죠? 네. 자, 안에 보게 되면 자, 최근 20일 동안의 종목들 랭킹입니다. 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죠. 네. KMW, 에이스테크, 유비쿼스 홀딩스. 일단 위에 3위까지는 다 5G가 그쵸. 아무래도 통신 장비가 굉장히 요즘 많은 관심들을 모으고 있죠. 네. 또한 이제 화웨이 쪽에 관련된 이슈가 같이 거론이 되면서 반사이익에 관련된 이슈도 같이 논의가 되고 네. 뭐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국면이죠. 그쵸. 앞으로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무궁무진하죠. 구조이기 네.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20일에 약 30%대의 수익을 내면서 포트에 편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게 되면 약 5월 17일, 5월 20일 정도에 나오면서 5월 후반에도 계속해서 5G 쪽이 좋았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예, 이러한 포트가 또 잘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트 수익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 아까 전에 보시면 이제 5월 7일자를 보셨는데 이런 이제 종목의 포트폴리오 편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령 KMW를 가지고 있는 포트를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수익 자체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즉 포트 안에 전 종목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포트를 구성할 때 이 포트 안에 주도적인 주도주들이 잘 포진되어 있으면 그거 자체가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내주는 것이죠. 많은 투자자분들은 전부 다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익은 포트폴리오가 돈을 버는 것이고 네. 그런 포트폴리오 안에 주도적인 종목들이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뭐 5월 20일자를 잠깐 봐도 똑같습니다. 양상은. 결국은 주도주들이 들어가 있는 포트가 좋다라는 것이죠. 자,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면 최근에 이벤트, 최근의 장세는 제가 종목 장세와 모멘텀 장세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적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테마보다는 실적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위쪽에는 5G였다면 최근에 이제 건기식에 대한 규제 완화 이슈가 좀 있었죠. 네. 그 이슈를 타고 HL 사이언스와 종근당 홀딩스 등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에 있는 제도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시장에 작용을 했었죠. 현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신약 이슈가 반응을 하고 있고 에코마케팅의 경우에는 역시 실적, 하단위는 골프전, 테린포장, 뭐 네페스 같은 이슈도 실적과 테린포장은 특히 이제 M&A 이슈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5월 후반까지는 실적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을 사셨어야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러한 모멘텀들이 딥싱크엔 잘 반영이 되고 있어서 뭐 당분간도 뭐 무난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딥싱크에서는 5G 관련주들이 포트 수익을 이끄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시장 흐름을 빨리 체크해서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도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자, 일단 최근에 흐름이 썩 좋지가 않아요. 네, 시장이 좀 그렇죠. 특히 어제 있었던 알파벳과 페이스북 쪽에서의 시세 흐름은 좀 눈여겨보셔야 네. 됩니다. 자,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빵주. 그다음에 빵이죠. 네. 기술주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변화는 결국은 변화를 이끌었던 곳에서 변화가 나타나죠. 네. 물론 이번에 이제 규제, 미국에 있는 반독점법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작용한 바는 있지만 이런 주가의, 즉 주도주의 주가의 급락은 굉장히 불안한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페이스북도 어제 좋지가 않았죠. 예, 페이스북도 주가 하락이 거의 7%가 나온 상황에서 더불어서 반대로 이제 금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채권 가격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금의 흐름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걸 의미하고 흐름이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즉 자금의 이동은 굉장히 큰 궤에 가해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움직임 자체는 여러 가지 상품과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교집합이라고 하죠. 공통적인 부분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 양상은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싸요. 싸지만 상승에는 부담 요인이 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양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수급에서 나타납니다. 자, 외국인들의 상황을 잠깐 보죠. 최근에 30일 날 샀어요. 왜 샀을까요? 네. 시장이 싸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많이 사냐? 안 사요. 작게 보세요. 샀어요. 계속 조금 밑에서 사고 팔죠? 네. 지지선 때 아니면 매수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걸 의미해요. 즉 굉장히 좋은 가격까지 오기 전까지는 앞으로 수급은 아직까지 풀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현재 뭐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도 끝나 있고 또한 현재는 재료도 공백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올 만한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처럼 현재 지수는 제한적인 상승장 정도 또는 등락장, 현재 지지선을 붕괴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2000선과 약 2100선에서의 등락장 정도의 흐름이 당분간 전개될 가능성은 있고 이럴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 네, 종목도 딱히 안 잡히고 또한 등락을 하기 때문에 종목을 잡으면 벌었다 까먹고 네, 뭐 맞아요. 얻은 게 없어요. 네. 그런 장에서는 종목의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시장은 오르는데 나는 안 올라? 왜냐하면 일부 대형주로 시장을 바치는 케이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분간 지금 현재 딥싱크 쪽에서도 수익률이 아주 뻗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특히 종목을 포트로 대응을 하는데 일부 종목으로 편중되는 케이스가 나오면 사실 조금 어려운 장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되지만 현재 워낙 뭐 이런 장 잘 대응해 왔기 때문에 뭐 이런 장 잘 풀리고 뭐 재료 또 이제 2, 4분기 지나면 어닝 시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뭐 딥싱크는 또 우호적인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장 전망까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딥싱크를 통해서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연구원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현재 개인만이 매수를 하면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 방송에서는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상담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